네, 안녕하십니까. 월요일인데요. 제가 그 평화방송 지금 마치자마자 좀 왔는데, 좀 늦었습니다. 네, 뭐, 강동서나, 뭐, 지금 평화방송에서 뭐, 여러 얘기를 많이 하고 왔는데, 아무래도 10호 사게 되면 제가 훨씬 더 편안하게 그냥, 제 방식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으니까, 좀 더, 마니아층 입장에서는 10호이 나을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제가 YTN 제작진으로부터 이 하차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건 뭐, 김영민의 평화나무에서 보도를 했는데, 어, 저는 지금 YTN 제작진에게는 아무런 서운하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YTN의 그 압력이 들어온다는 건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제 스스로 한 3번 정도 나 그만하겠다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YTN 입장에서는 끝까지 가고 싶다. 그래서 제가 원래 뭐 매주 출연하다가 격주로 나갔다가 막 자꾸 바뀌는 게 YTN 쪽에서 어떻게든 같이 좀 계속 가보려고 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고, 뭐, 박지훈이도 그렇고, 그 작가 PD도 그랬었고, 근데 계속 제가 그만둔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그 작가인가 PD인가 전화 와서 이제 더 이상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맞았다. 뭐, 이건, 아, 이번에는 도저히 어렵다.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 내가 먼저 그만둔다 그러지 않았냐. 근데 왜 하필이면은 지금 시점이냐 이거죠. 지금 시점. 지금 시점이 뭐냐? 이번 주 수요일 오전에 제가 나가야 될 타이밍인데, 제가 나가면 오늘 그 평화방송에서 했듯이 태블릿 PC 얘기를 해야 돼, 제가. 제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김재섭이나 장윤선 있잖아요. 저 혼자 얘기하는 거와 앞에 2명 놓고 얘기하는 거는 이건 파급력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장윤선 기자가 MBN에 나가서 그 윤석열 어용 떨거지더라고 막 히덕거리면서 송영길이 왜 태블릿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다. 뭐 멘탈이 붕괴됐다. 개소리 했을 때 제가 문자로 보냈거든요. 장윤선한테. 7년간 이 진실 밝히려고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내 놈이 방송에서 히덕거리고 조롱하려고 그러면은 니네 내 놈 다 목숨 걸어라. 그랬더니 뭐 답변이 와서 뭐 그게 아니고 뭐 상식적으로 윤석열, 한동훈, 장시호가 이 조작 주범들인데 그 사람들이 자백할 일이 있겠냐. 그래서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더라고. 아니, 지가 범죄를 저지른 놈들이 자백하는 놈들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거는 조작 증거를 객관적, 과학적 증거로 잡아놨는데 무슨 윤석열, 한동훈, 장시호의 자백이 필요해.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 기자라는 사람이. 기자가 취재를 한다 그러면은 증거를 잡아야지. 이놈들 말 따는 게 뭐가 중요한데.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내 책이나 읽으세요, 당신은. 증인 핑계 대지 말고, 이건 증거로 쓴 책이니까, 이건 무슨 증언으로 잡은 책 아니에요. 다 증거로 잡은 책들입니다. 읽으세요, 그랬는데, 만약에 수요일 날 제가 현장에 나가서 이걸 쭉 설명할 때, 그렇게 태블릿 PC를 물타기 하고, 윤석열, 한동훈의 입맛에 맞는 말을 했던 장윤선이 내 앞에서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김재섭이, 난 모르겠어. 김재섭이 어디서 딴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김재섭이든 누구든 지금 이 시점부터 저뿐 아니라 이젠 송영길 대표 같은 사람도 목숨 걸려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이든 태블릿이든 비웃고 조롱하고 은폐하려는 기도를 보이는 놈들은 싹 다 내 일생의 적이 되는 거고, 내가 목숨을 걸고 있는 이상 네 놈들도 다 물리적 목숨을 걸어야 된다라는 거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김재석까지 포함해서 누구든 마찬가지야 이거는. 내가 가깝게 지냈던 장윤선한테까지 내가 통첩을 했어요. 뭐 사실 이런 상황에서 방송하게 되면요. 제가 틀린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틀린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뭐 제 말에 뭐 맞다고 해줘야지. 그렇게 되면은 이 윤석열 한동훈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YTN은 아마 그렇게 했다간 박살 날게 뻔하기 때문에 출연 정지로 어떻게 넘어가 보자. 그렇게 된 겁니다. 이거는. 자, 저는 그래서 오늘은 이걸 먼저 했는데 가장 지금 이제 많이 이슈가 됐으니까 유튜브에 이른바 이 촛불 쪽에서 가장 손쉽게 이 한동훈의 궤변을 밟아버릴 수 있는 사안이 이 사안이거든요. 장시호 태블릿 PC가 2017년 1월 11일 날 발표하고 포렌식을 하고 끈 다음에 넣어 있으면 그건 계속 꺼져 있어야 되는데 1월 25일 날 이렇게 켜져가지고
이놈이 실무 조작한 놈 아니겠어요? 이거 켜서 조작하는 사진에 딱 지가 지 사진 찍어버린 거 아닙니까? 이걸 당연히 삭제시켰죠. 삭제한 걸 저희가 다시 복원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미 이거를 한동훈에게 작년 12월에 이놈 누구냐고 제가 질의서 보냈잖아요. 6개월 동안 입도 못 연 한동훈이가 이 태블릿 조작론이 괴담, 저질 괴담이라고? 이놈 네 친구냐, 네 후배냐, 네 선배냐 이놈. 이놈이 이원석이랑 닮았다 그러는데 나이 차가 많이 난다 그러고 뭐 서울중앙지검장하고도 닮았다, 어미준하고 닮았다. 한동훈이는 알 거 아니야 이놈이 누군지를. 네가 특검 제사팀에서 수사했는데 그 특검 제사팀이 복원하고 있던 태블릿 PC를 불법적으로 꺼내서 킨 놈이 있는데 이놈은 네가 모른다고 한동훈이가? 이놈이 괴담이야 이놈이 괴담 이게. 자, 제2최순실 태블릿 증거조작 문제 제기는 저질 허위 괴담이 아니다. 이게 저질 허위 괴담이면은 한동훈 귀하는 밀봉된 증거를 꺼내서 본 저 특검 관계자는 사람이 아니라 유령이란 말하는 거냐. 누가 국민들에게 저질 허위 괴담을 유포하냐. 특검 내 태블릿 증거조작 전모일체에 대해서 자백하라. 한동훈에게 제가 이제 세 번째 공문을 보낸 겁니다 이거. 한동훈에게. 그리고 이 작자, 이 이원석 검찰총장, 요 놈은 최순실과 정호성에게 태블릿을 포기하라고 협박하고 회의했던 놈이에요. 요 놈도 마찬가지 놈도. 야, 이게 지금 이원석이랑 닮았나 안 닮았나? 이원석 당신하고 똑같이 생겼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당신이 맞냐 아니면 아는 놈이냐? 이원석도. 그러니까 입 나불나불 거리기 전에 내가 공문을 보낸 걸 답변을 해줘야지. 근데 어디다 대고 기자단한테 입을 내올려 이것들이. 자, 저희는 이렇게 했었고, 지금 송영길 대표가 김진태에 대해서 윤석열 변호했던 사람도 윤석열 변호. 아니, 난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뭐냐, 청주 갔다 오고 오늘 뭐 하루 종일 시간이 없어서 그랬는데, 김진태하고 제가 박대출돼서 내가 빠르면 내일 칼럼을 쓸게요. 한동훈이라는 놈이 이게 저질 괴담이라 그러는데, 김진태, 박대출 당신들은 자유한국당 시절 태블릿 TF팀을 만든 사람들인데, 그리고 당신들 입으로 이거 조작됐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인데 허위 괴담이라고 얘기하는 한동훈 어떻게 생각하냐. 김진태 박대출한테 제가 공개 칼럼을 쓸 텐데 지금 이 촛불 쪽에서 현근택 같이 입 잘못 늘렸다가 송영길이 왜 태블릿 PC로 당내 분란 일으키는지 모르겠다. 입 잘못 늘렸다가 이제 현근택은 정계 은퇴예요. 정계 은퇴. 공천이 문제가 아니라 정계 은퇴입니다. 김진태 박대출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입을 잘못 놀린다거나 입을 다물고 있으면 너희들도 정계 은퇴지 당연히. 지금 박근혜도 마찬가지예요. 박근혜도 지금 박근혜 오늘 이제 결정이 났는데 다음 주 수요일 오전 11시 저희하고 김용민 목사랑 가서 박근혜는 태블릿 투쟁에 앞장서라. 박근혜 안 하잖아요. TK 신당 박근혜 신당 웃기는 얘기예요. 그거 못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은 대한민국의 정치에서의 가장 중요하고 중차대한 승부처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말을 잘못한다거나 발을 잘못 디디면 그냥 영원히 가는 상태입니다. 지금. 자신 있는 사람만 입을 열어요. 괜히 현근택이나 장윤선처럼 그 방송사한테 잘 보이려다 했다가 그냥 평생 영원히 집에서 처박혀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 또 김진태 때렸네 송영길이. 박근혜 죽인 원수라는 윤석열을 김진태가 찬양하는 거는 나랑 김진태한테 이거 태블릿 PC 어떻게 생각하냐 지금 이 상황. 이 상황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책 딱 들어갔어요 김진태한테. 그것만 빨리 답을 받아내려고 합니다. 나머지 것들은 뭐 좀 다 했고 서울의 소리에서 유영란 논설위원이 한동훈은 왜 변희재를 고소하지 못할까? 터블 사건 진영에 관계없이 반드시 진상규명돼야. 극우 변희재 진심 믿는다. 뭐 저에 대해서 극우라 그러든 뭐라 그러든 상관없습니다. 그 태블릿 진실만 같이 따라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거를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또 금요일날 한동훈 집 앞에서 또 집회를 했는데 요 사진을 게재하는 조선일보 광고를 한번 내야 되겠어요. 지금 조선일보 광고를 이 책 출판됐을 때 했었는데 2차로 조선일보에 요 한동훈 요 관련된 거를 강조해서 조선일보에 2차 광고, 이 책 광고를 하고요. 현재 책이 갑자기 주간 베스트 19위로 올라갔습니다. 청주에서 송영길 대표 책이 와서 뭐 몇십 권을 사갔는데 아무래도 송 대표 효과 때문에 이게 이 19위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이걸 읽어야 돼요. 이걸 안 읽고 떠들면 안 돼. 장윤선 등등 그 머저리들이 MBN 나가서 송영길 대표가 이 책을 읽은 것 자체가 멘탈이 붕괴된 거라는 완벽한 우리에 대한 명예훼손과 영업방해를 저질렀는데 그놈 우리가 이제 고소고발 들어갈 거고 이걸 안 읽고 이걸 논의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읽었어. 그러면 100명 중에 99명은 이거 한동훈 윤석열 조작 걸렸구나 그럴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행동을 해야지. 현근택이 당신 읽었어 안 읽었어? 내가 책 다 줬는데 안 읽었으면 이걸 쳐담을 것이며 읽었는데 그따위로 떠들었으면 당신은 사람도 아니야. 내가 나하고 잘 모르는 사람이 헛소리 했어. 어쩔 수 없잖아. 근데 현근택은 내가 매불쇼 1년 하면서 책을 다 줬고 몇 번을 설명했는데 그 짓 했다는 얘기는 저 사람은 그냥 변희재 등기석 할 꽂아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내가 당신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 내가 당신 칼로 내가 어떻게 당신 난도질하는 거 보여줄게. 사람 잘못 건드렸어 당신. 자, 조국과 이재명이 호소하는 소영길의 친구들 윤태곤 이 작자 아는데 이자도 지금 위험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자, 딴 걸 떠나서 말을 검찰과 행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국정농단 사건의 단초 중 하나인 태블릿 PC 조작설에 힘을 싣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그는 태블릿 조작 의혹을 받은 핵심이 윤석열, 한동훈, 이원석 이런 분들 아닌가라며 이거는 이 책을 읽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야. 이거는 이원석이가 정호성, 최순실을 협박했다. 이거 책에 있는 내용 아닙니까? 이걸 읽었기 때문에 소영길 대표 얘기한 건데 윤태곤 너 안 읽었잖아. 안 읽고 이걸 어떻게 비판하냐고. 안 읽고 이거 읽었으면 너 이런 식으로 못 쓰거든. 촛불과 탄핵이 민주당의 존재자 정체성이라는 점이다. 이거 사기입니다. 이거 넘어가면 안 돼요. 자, 2010년도에서 민주당은 뭐 하고 있었죠? 박근혜 정권 1년 남았을 때 정권 교체를 준비했고 사실상 문재인이 최선두였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은 탄핵이 없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1년 뒤에 별다른 변수가 없었으면은 자연스럽게 민주당과 문재인이 그대로 집권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탄핵 얘기가 나왔을 때 제일 마지막까지 망설이다가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민주당과 문재인이에요. 왜냐면 이거 어차피 박근혜 정권 다 망했어. 그냥 가만히 들어놓 있으면은 1년 뒤에 편안하게 대선에서 집권하는데 이게 탄핵이 되면은 막 복잡해지잖아요, 판이. 그래서 주저했었고 이 탄핵을 가장 먼저 밀고 갔던 애들이 안철수하고 박지원이에요. 아까 병광세 때도 얘기했는데 강동사에서. 그리고 박지원이가 가장 세게 불러들인 놈이 김무성이고 한마디로 이 촛불과 탄핵의 정체성은 김무성, 박지원, 조중동 그리고 조작날조 수사한 윤석열, 한동훈이지 민주당이라는 데가 역사가 70년 된 정당인데 촛불과 탄핵이 어떻게 민주당의 존재 기반이야. 이게 여기에 넘어가요. 현근택 같은 돌대가리들은. 민주당이 창당된 지가 1955년도에 창당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촛불과 탄핵이 민주당의 정체성이냐고. 물론 민주당의 그런 이 역사에 대해서 솔직히 민주당의 그 사이비 운동권들이 막 숨겨와서 정체성이 뭔지 몰라요. 민주당 사람들이. 자, 민주당은 1955년도에 한민당 세력. 그거는 호남의 지주계급이 만든 보수 건국 세력이에요. 그게. 그 세력과 이승만과 같이 건국동지인데 이승만의 통치 스타일에 도저히 동의를 못하는 조병옥, 신익희 등이 나와서 만든 게 민주당입니다. 자, 그럼 민주당이라는 데는 정체성이 뭡니까? 건국이에요, 건국. 건국을 부정하는 거는 민주당이 아니야. 민주당 창당의 아버지들 전부 다 건국의 주역들이에요. 두 번째는 민주화지. 이승만의 이 통치 방식은 도저히 안 된다. 이거는 민주화 안 된다. 그래서 나온 게 민주당이기 때문에 민주화예요. 세 번째 뭐냐? 개혁 개방이야. 민주당의 정체성은. 그거를 아는 놈이 없다 보니까 이런 사기에 당하는 거지. 촛불과 탄핵이 민주당의 존재자 정체성이라는 거. 촛불과 탄핵은 누구의 정체성? 윤석열, 한동훈, 조중동의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김무성, 박지원의 정체성이야. 반대로 얘기하면 태블릿 PC가 조작으로 드러났어. 공식됐어. 민주당이 왜 무너지지? 민주당이 조작했어? 야, 현근택 이 돌대가리야. 민주당이 태블릿 조작했어? 네가 조작했냐고. 민주당은
JTBC의 조작 보도 가지고 막 박근혜 정권 무너지니까 가만히 있어도 1년 뒤에 집권할 거를 1년 앞당겨서 집권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나머지 윤석열, 한동훈이 이놈들 대통령 법무장관 됐지. 만약에 이놈들이 태블릿 조작을 안 했고 탄핵이 없었으면 윤석열, 한동훈이가 집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촛불과 탄핵의 정체성은 뭐냐? 윤석열, 한동훈, 조중동, 김무성, 박지원의 정체성이고 민주당은 이거에 그냥 흐름에 편승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태블릿 조작이 들어왔다? 민주당은 어떻게 하면 돼? 박근혜 정권의 거듭된 실정과 운영 미숙, 국정농단 등으로 우리는 정치적으로 박근혜를 심판했지만 그 와중에 사리 사욕을 챙기려는 윤석열, 한동훈 같은 검사 조작 세력, 조중동 같은 어용 언론들, 박지원, 김무성 같은 기회주의 정치 세력, 이 사람들이 저지른 조작 범죄는 우리가 화끈하게 처벌하겠다. 그게 촛불 정신이다. 내 말 틀렸어, 안 틀렸어? 민주당이 그렇게 설명하면 돼, 안 돼? 그렇게 설명하면 되죠. 뭐가 문제냐고. 그러니까 한근택이나 이런 놈들 태블릿 PC 조작을 은폐하기 위해서 민주당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야. 관계도 없는 사람들을. 어느 누가 민주당에서 이거 조작하라고 선동한 놈 있어? 현근택 네가 했냐고. 자, 반면에 태블릿 조작이 들어왔잖아. 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윤석열, 한동훈, 이놈들은 사형이지, 사형. 여러분들 사형입니다, 당연히. 조중동 중에서 동합 빼고 조선중앙은 폐간이야. 그리고 김무성이, 박지원이 정치되면 끝나는 거지. 왜? 이놈들이 주도한 거니까 뭐가 촛불과 탄핵의 정체성인지 알겠죠? 누구 건지를. 겁먹지 마. 민주당은 태블릿 조작 들어왔을 때 민주당이 타격받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걸 지금 사기를 치는데 현근택 같은 자가 앞장서는 거지. 그리고 장윤성 같은 자가 앞장서는 거지. 그런 애들 잘라, 그런 애들. 정의당 똑같아요. 똑같은 짓을 해. 똑같은 짓을. 어? 아니 왜 이렇게 난리 칩니까, 정의당이? 어? 야, 박근혜 탄핵을 부정하는 발언까지 동원해서 제가, 아니 송영길이 박근혜 탄핵을 부정했어? 왜 태블릿을 윤석열과 한동훈이 조작했다 그러는데 박근혜 탄핵을 부정했다고 왜 자꾸 뻥튀기 하지? 그러니까 너희 놈들은, 정의당이나 이런 놈들은 태블릿 조작으로 박근혜 탄핵을 완전히 실현시켰다. 그렇게 인정하는 거잖아. 마치 옛날 변절하기 전에 보수 태극기들이 주장했듯이 나는 태블릿 조작을 내가 보수에서 단독으로 밝혔어요. 이거 밝히는데 도움 준 놈도 거의 없습니다. 나 혼자 밝혔는데 내가 내 입으로 태블릿 조작을 밝히면은 박근혜 탄핵이 무효가 된다? 내가 그런 얘기 떠든 기억이 없어. 물론 태블릿 조작을 밝히는 게 워낙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제가 수사적으로 과장설표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상세하게 설명할 때 같은 경우에는 태블릿 조작으로 박근혜를 거짓과 사기로 죽인 그놈들을 심판할 수 있지만은 박근혜가 의심받은 국정농단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절차를 통해서 박근혜 스스로 명예회복한다. 이게 내 워딩이었거든. 실제 그렇잖아. 박근혜가 국정농단을 하고 최서원과 같이 뇌물을 해먹고 그 문제는 그걸 따로 명예회복하고 싶으면 그걸 따로 재심해서 가야 되는 거지. 이걸로 다니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나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정의당이 태블릿 조작이 드러나면 박근혜 탄핵이 부정된다. 너희들 찔리냐? 얼마나 니네들이 조작의 날조에 막 했으면은 찔리냐고, 니네들. 거기다가 노회찬 대해서는 그 송영길 대표하고 노회찬 씨는 그 인천 노련에서 완전히 운동권 선후배로 이 특수관계야, 특수관계. 그냥 아는 형이 아니야. 동네 아는 형이 아니야. 자기들의끼리의 대화를 가지고 정의당의 그 떨거지들이 껴가지고 뭐 이 문제에 낄 게 아니야. 이거는 송 대표는 자기랑 인천에서 노동운동을 같이 했었던 그 동지 그 노회찬이 있었으면은 단일화 됐을 거다. 그 얘기를 했을 뿐이지 무슨 신상정 욕한 것도 아니잖아. 자기하고 이 노회찬과의 특수관계를 얘기했는데 왜 떨거지들이 끼어들냐고. 여기에 떨거지들이 누군지도 모르는 애들이, 배진교니 뭐니 강은민이 노회찬하고 얼마나 안다고 니네들이. 그 정의당 니놈들도 마찬가지인데, 정의당 태블릿 PC 이 조작 은폐를 하고 하겠다. 너희들도 목숨 다 걸어. 너희들도 한 놈 한 놈 다.